앞선 보도를 통해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의 국내 환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문화재청은 불상이 중국으로 건너간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고 또 불상이 중국으로 건너갔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실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유민호 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 기자. 이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이 국보급 불상이라고 하는데 이 불상의 실제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금동관음보살 입상은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걸작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불상을 한국 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으로 꼽고 있는데요. 지난 1907년 충남 부여에서 출토돼 일제강점기를 전후로 일본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하다가 국내 학자들이 2년 전 조사를 통해 일본의 한 기업가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화재청 등이 공개적으로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 두 점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불상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백제 금동관음보살 입상입니다. 이 작품도 일본에 넘어갈 뻔한 위기에 빠졌다가 해방 뒤 압수 절차를 거쳐 국보 293호로 지정된 뒤 우리가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일본으로 간 것으로 확인된 불상을 두고 국내 미술학계는 국내에 있는 것보다 미적, 역사적 가치가 훨씬 더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백제 시대를 대표하는 한국 불교 조각사의 최고 걸작이라니 정말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우리 문화재인 것 같은데 이걸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이 환수에 왜 이렇게 미적되고 있는 걸까요? 네, 역시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불상의 환수 금액을 42억 원으로 책정했는데요. 일본 소장자 측은 160억 원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장자 측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가진 가치를 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불상 환수에 손을 놓아버린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이 직접 환수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이후로 아무런 접촉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식으로 땜질식 해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련 내용을 문화재청 산하 전담기관에 문의해보니 아직 사태를 파악 중이고 일본 소장자 측과 접촉하기에 노력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부 보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소장자로 추정되는 그쪽을 계속해서 지금 만나려고 지금 하고도 있고. 네, 협상 금액이 소장자와 정부 간에 100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중요 문화재로 환수를 한다는 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닐 텐데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국보급 문화재나 중요 문화재를 매매나 유상 양도를 하려면 이 금액이나 거래 주체를 정부에 우선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정부가 그 문화재를 사들이겠다고 결정을 하면 정부가 문화재에 대한 우선권을 쥐고 거래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 없는 상황이고 전적으로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 등 행정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중국의 사례를 한번 또 살펴보면요. 중국도 우리와 같은 역사적 아픔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발견된 자국문화재 환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청동기 시대 유물 민방래 사례입니다. 중국 호남성 박물관이 이 유물의 뚜껑만 확보해서 전시를 좀 하고 있었는데 2014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 나머지 본체가 이렇게 갑자기 경매에 등장한 겁니다. 이에 호남성 정부는 뉴욕까지 방문을 해서 경매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미팅을 가지고 결국 비공개 경매를 통해서 이 유물을 2천만 달러에 사들이게 된 겁니다. 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경매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일본과 중국 당장 이웃 나라들만 봐도 관련 법도 만들고 경매 크라우드 펀딩까지 적극적으로 정부가 문화재 환수에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어떤 개선 방안이 없을까요? 네, 먼저 법을 만들기가 좀 어렵다면 이 전담 기관과 민간이 공동으로 나서서 이 환수 금액을 마련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수에 나서고 있는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각각 40억 원의 예산이 좀 마련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 두 기관이 우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서 환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문화재청하고 국외소재문화재단하고 민간단체나 아니면 문체부가 서로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기관 공조를 해서 돈을 좀 모아서 이걸 적절히 환수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문화재 환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약탈이나 밀반춘 등 이런 감정적인 단어에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이 앞서 나온 사례처럼 합법적인 경매를 통해 환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이번 환수가 어그러질 경우에는 앞으로 외국의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소장자들이 국내 환수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정부와 문화재청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겠습니다. 네, 백제의 미소가 우리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유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